비상등이 꺼진 병실 안 모든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건 단 하나, 손목에 새겨진 숫자 137뿐이었습니다. 137,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하얀 가운의 간호사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하나, 흰색 둘, 노란색 반 조각. 그는 매일 같은 약을 삼키며 매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끝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렀습니다. 안정 유지, 규칙 준수. 그 명령은 자장가이자 감옥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철망 너머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낯선 이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윤성우.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은 이 병동 안에서 결코 존재하면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벽 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윤성우 씨, 아직 깨어 있습니까?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들은 이야기는 이름을 잃은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가 잃은 건 단지 기억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은 오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2시간째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눅눅했고 벽지는 오래된 약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시계는 초침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137번 환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37, 약 먹을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컵을 받아들며 안쪽에 약을 세었습니다. 파란색 하나, 흰색 둘, 노란색 반 조각. 매일 같았고 정확했습니다. 창문 바깥에는 작은 뜰이 있었습니다. 잔디는 금지된 색처럼 밟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철조망 위로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새는 다른 환자들이 등을 돌린 사이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윤성우. 낯선 이름 같았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37, 이름 부르지 말아요. 간호사의 말이 공기를 자르듯 스쳤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 안에 남은 약가루를 바라봤습니다. 약은 녹아들었고 그 속에 이름의 조각이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치료 후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같은 색의 환자복을 입고 같은 간격으로 앉았습니다. 식판에는 죽과 삶은 계란, 희미한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반대편에 앉은 남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있습니까?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간호사가 뒤를 지나가고 있었기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고 식판을 돌려놓았습니다. 점심 이후 안정활동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크레파스를 쥐었지만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 위에는 흰색 자국만 남았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천장 모서리에서 붉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렀습니다. 137, 시선 통제. 그는 눈을 내렸습니다. 이곳의 규율은 단순했습니다. 보지 말 것, 말하지 말 것, 기억하지 말 것. 그 세 가지가 병동의 법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간호사는 명단을 읽었습니다. 137 이상 없음.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말이 곧 존재함의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보고 절차였습니다. 불이 꺼진 뒤 병동에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안정 유지, 규칙 준수. 그 음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철문 밖의 형광등 빛이 미세하게 새어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열릴 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윤성우입니다. 그 말은 목 안에서만 머물렀고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소리내면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침대 아래에는 누군가 남긴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잃은 자는 길도 잃는다. 그는 손끝이 떨리며 쪽지를 쥐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다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소등 완료. 안정 유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윤성우. 그 순간 철문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윤성우 씨, 아직 깨어 있습니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병동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이 울리기 전에 그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예고음이 짧게 흘렀고 곧 안내 문장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완료. 약 투여 준비. 그는 몸을 일으키고 침대 발치에 놓인 슬리퍼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약 배급대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번호를 불렀습니다. 123, 158, 126. 숫자들이 흘러가고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137.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종이컵 안에서 파란색 하나, 흰색 둘, 노란 반 조각이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삼켜요, 보여줘요. 어제 식탁에서 미소를 보이던 그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입술만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삼키는 흉내만 낸 채 혀 밑으로 약을 굴렸습니다. 스피커가 소리를 냈습니다. 복약 확인. 간호사가 빛을 비추며 입안을 확인하려 다가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젖혀 목젖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혀끝으로 노란 조각을 볼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트에 체크를 했습니다. 137 이상 없음.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첫 반항은 아주 작은 삼키지 않음이었습니다.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구역마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붉은 불빛이 주기적으로 전멸했습니다. 오전 치료는 도형 맞추기와 단어 나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 위에 적힌 단어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 이름, 바다, 하늘. 손끝이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치료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질문했습니다. 그 단어가 마음에 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카드의 위치를 살짝 바꾸어 이름을 가장 아래로 밀어두었습니다. 감추는 제스처가 곧 그의 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바닥의 타일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볼 안쪽에 숨겨둔 노란 약 조각을 손바닥으로 밀어 꺼냈습니다. 약은 반쯤 녹아 모서리가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힌 배수구 옆 틈을 찾아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노란 조각이 작은 틈 사이로 사라지고 가슴속으로 아주 얕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시를 조금 어겼습니다. 그 문장이 속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오후 안정 활동 시간, 치료사는 엷은 연필과 깨끗한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자유기록. 모두가 선을 그리고 동그라미를 채우는 사이 그는 한 글자를 아주 천천히 적었습니다. 윤. 한 획마다 손목이 떨렸고 가슴이 철컥거렸습니다. 그는 글자를 덮으려 흰 크레파스를 잡았습니다. 순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색이 윤의 획을 지웠습니다. 치료사가 그의 어깨 위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의미한 선을 권장합니다. 그는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연필을 돌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지워진 흔적이 있지만 윤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오후 3시 규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천천히 낭독되는 항목이 병동에 퍼졌습니다. 첫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과거를 더듬지 않습니다. 셋째, 타 환자와 사적인 신호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넷째, 지정된 경로만 이동합니다. 그는 네 번째 항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정된 경로라는 말이 발목을 족쇄처럼 죄었습니다. 교육이 끝나자 복도에 테이프 선이 반짝였습니다. 해질 무렵 식당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의 그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수저를 굴리며 아주 작은 속삭임을 흘렸습니다. 이름, 기억, 길. 세 단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그 김 너머로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따라오지 마요. 남자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137. 그는 대답 대신 잠깐 침묵했습니다. 간호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짧게 웃었습니다. 작은 위반은 기록에 열을 올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금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명의 요원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휠체어에는 낮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2겹의 벨트가 감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를 보고 윗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 없는 말이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이요. 소등. 병동이 어두워지자 스피커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안정 유지. 규칙 준수.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낮에 덮어버린 글자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 그는 그 위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성. 또 하나. 오. 이름이 완성되자 심장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 아래에서 얇은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어제 보았던 문장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이름을 잃은 자는 길도 잃는다. 그 아래에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화살표 끝에는 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복도의 문의를 떠올렸습니다. 지정된 경로 밖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커졌습니다. 문은 접촉의 방식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붉은 불빛의 주기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에서 하나로 넘어갈 때 사각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려 발소리를 흡수하도록 감쌌습니다.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
슬리퍼를 신고 싶었지만 고무 밑창의 마찰음이 떠올랐습니다. 맨발을 선택했습니다. 차갑고 거친 질감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등이 초록빛으로 깜빡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길게 깜빡이는 순간 선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 앞, 작은 점검창 너머로 어둠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잡이를 다시 눌렀을 때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137, 아니, 윤성우.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휠체어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이곳으로 밀어냈고 휠체어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말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지금이야 문을 선택해요. 그는 손잡이를 세게 돌렸습니다. 잠금쇠가 굳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계등이 한 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사라지는 짧은 틈, 누군가 반대편에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얇은 틈이 열리며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름이 가슴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윤성우, 준비. 스피커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순찰 교대.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살이 벗겨질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안쪽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그는 마지막 힘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틈이 손가락 넓이만큼 더 벌어졌습니다. 바깥의 어둠은 두꺼웠고 냄새는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복도의 발자국이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감시의 시선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규율을 어기고 있습니다. 멀리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병동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한밤중에 경보가 울린 뒤 다음 날 아침까지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물걸레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고 간호사들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밤 문틈으로 스며든 찬 공기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벗겨진 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스피커는 평소와 같은 음성으로 지시를 내보냈습니다. 기상 완료. 약 투여 준비. 기계음의 억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약 100읍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어제의 그 남자, 이름을 묻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158 이동. 137 손. 그는 컵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동이라니요? 간호사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치료 일정 변경입니다. 짧은 대답 뒤 기록지에 펜이 긋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약을 삼켰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퍼졌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어제의 귓속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요. 그 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활동 시간 병실 내에 낯선 공기청정기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2명이 설치를 마친 뒤 코드를 꽂았습니다. 새 장비입니다. 공기 순환용. 그러나 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하단에는 작은 렌즈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시 장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식판을 밀어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자리는 치워졌고 식판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삼켰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58은 어디 갔습니까? 옆자리의 여자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묶인 흔적이었습니다. 점심 이후 복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의 요원들이 각 병실을 돌며 서류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머리맡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문 앞에서 주웠던 쪽지가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문. 그 단어 옆에 새로 덧그려진 낙서가 있었습니다. 다른 출구는 미치다. 그는 화장실 청소 담당 순번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그가 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환기창이 있는 끝쪽 화장실 안에는 물이 절반쯤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 배수구를 바라봤습니다. 금속 뚜껑이 느슨하게 덮여 있었고 그 아래 어둠이 보였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미세한 공기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손잡이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37 청소는 순서대로 합니다. 감시 요원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세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요원이 물러서자 그는 다시 바닥을 보았습니다. 금속 뚜껑 가장자리에 파란 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당기자 작은 쪽지가 끼워져 나왔습니다. 이 아래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은 당신의 시간에 달려 있다. 글씨는 급하게 쓰였고 종이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쥔 손을 주머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 점호 때 간호사는 명단을 읽었습니다. 137 이상 없음. 그는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158.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석. 그 단어는 병동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석은 존재의 부재, 기록의 삭제를 뜻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병동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치다.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복도를 건넜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몸을 깨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낮의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냉기가 치밀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물이 흘러가며 좁은 통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였지만 바로 그때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이동 중단. 비상순찰. 그는 덮개를 닫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가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37? 물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율을 기억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물러났지만 문틈 아래에는 손전등의 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의 균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틈새를 따라 빛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이 벽을 따라 옮겨오더니 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손등 위에 작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내일 물이 멈출 때.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물이 멈춘다는 말의 뜻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어제의 속삭임보다 훨씬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사라진 남자 158의 목소리가
아직 이곳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내일 물이 멈출 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스피커가 찢어진 음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안정 유지, 규칙 준수. 그는 입술 끝을 삼켰습니다. 규칙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칙 밖의 문장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내일 물이 멈출 때 새벽 5시 병동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스피커에서 짧은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 너머 어딘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미세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공기 속에 섞인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약품 냄새가 줄어들고 눅눅한 습기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관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일 물이 멈출 때 어젯밤 손등 위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렸습니다. 복도는 희미한 초록빛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지만 스피커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걸쇠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열렸습니다. 병동 전체가 정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복도의 벽시계는 5시 15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보았습니다. 이동 중단이라고 적힌 경고문이 찢긴 채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는 응급 조명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다 멈췄습니다. 어제의 쪽지 미치다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금속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 배수구는 마른 상태였습니다. 덮개 옆에는 어제보다 넓게 벌어진 틈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손끝이 닿은 것은 철사로 감긴 열쇠였습니다. 작고 녹슨 모양이었지만 확실히 열쇠였습니다. 그는 손에서 그것을 꺼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37? 그는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배수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배관 점검 중입니다. 지정구역 외 이동은 금지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낮춰 그를 살폈습니다. 손이 왜 젖어 있습니까? 물기를 닦다가 튀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복귀하세요. 그는 복도로 돌아와 손을 말렸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금속 감촉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약 배급 시간에도 스피커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 둘이 병실마다 약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약의 색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회색이었습니다. 그녀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입니다. 그대로 삼키세요. 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 지시입니다. 묻지 마세요. 그는 약을 삼키는 척하며 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을 2번 움직여 삼킨 듯한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벌리며 회색 알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알약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판 밑에 그걸 감추었습니다. 점심시간 스피커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모든 환자는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십시오. 정비 중입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지만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철조망 근처를 순찰하던 요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 하나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제 사라진 남자, 158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환자들을 불렀습니다. 137.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 3개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심리 안정 기록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사는 웃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잊는 건 좋은 과정이에요.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저는 누가 됩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곳의 목적입니다. 그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면 왜 살아 있습니까? 의사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관리되는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기록지를 정리하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돌아가세요, 137. 복도로 나왔을 때 문 앞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열쇠 찾았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 환자였습니다. 그녀의 명찰은 162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남자가 부탁했습니다. 158. 그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남긴 말을 전합니다. 문이 아니라 아래를 보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식은 듯 했지만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병동 전체가 잠긴 듯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금속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감시 카메라가 죽어 있었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비 중이라는 안내가 사실이었다면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덮개를 들어 올리자 냉기가 솟구쳤습니다. 그 아래는 검은 터널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쥐고 속삭였습니다. 문이 아니라 아래. 그 순간 아래쪽에서 미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제 사라진 남자 158의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 아래에서 올라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는 배수구의 검은 틈으로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그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윤성우, 들립니까? 그는 속삭였습니다. 들립니다. 불빛이 한번 흔들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물이 멈춘 시간만 통로가 드러납니다. 오늘 밤이 끝나면 다시 닫힙니다. 내려오기 전에 당신은 기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 순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덮개를 내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표백약품 너머로 젖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베개 속에서 작은 카드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지난밤에 넣어두고 간 듯했습니다. 카드에는 흐릿한 병원 로고와 함께 낡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 입원 동의. 그는 단어를 더듬었습니다. 보호 입원이라면 누군가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것이 아니어도 가능했습니다. 아래쪽에 얇은 획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성우모 박선희.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종이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현관 조명에 노란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던 초가을의 밤이었습니다. 문틈에는 젖은 발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낮은 말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놨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지금이 맞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그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고 봉투 위에 그의 이름이 굵은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성우. 그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야, 치료를 잠깐 받자. 몸이 많이 지쳐 보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사에서 밀려난 뒤로 숨이 짧아졌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팀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 화면 밖의 세상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실수 하나가 부풀려지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상사는 말했습니다. 잠깐 쉬다 오세요. 회사도 사람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며칠을 집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신발장에는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그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간판 불빛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기사에게 어머니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그 단어에 그는 멍해졌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어머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안내 직원의 설명은 빨랐습니다. 간단한 진정 치료만 하시면 됩니다. 안정되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다가 사인을 마쳤습니다. 보호자 동의. 그는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성우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번호로 불립니다. 그는 웃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팔목에 밴드가 감겼고 숫자가 인쇄되었습니다. 137.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기록의 안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첫날의 약은 작았고 이튿날은 더 컸으며 사흘째부터는 오전과 저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는 속으로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병동의 어둠은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등의 초록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은 고통스럽게 돌아왔지만 선명해진 만큼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보호 입원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박혀 있었지만 동시에 열쇠처럼 빛났습니다. 누군가의 서명으로 시작된 감금이라면 누군가의 철회로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개 속 카드를 다시 살폈습니다. 구석에 작은 숫자와 문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동의서 번호 2138. 그리고 묵은 볼펜 자국이 보였습니다. 원본은 기록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기록실.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이 건물의 어디엔가 이름이 파일로 묶여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스피커가 뒤늦게 깨어나듯 잡음을 토했습니다. 기상 완료. 약 투여 준비. 그는 침착하게 줄에 섰습니다. 오늘은 회색 알약 대신 파란색과 흰색이 돌아왔습니다. 평시의 형태였습니다. 간호사는 평온한 얼굴로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삼키는 흉내를 내고 약을 손바닥에 감췄습니다. 오전 치료 시간 그는 카드 위의 단어들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집, 이름, 바다, 하늘. 오늘은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치료사는 물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단어를 고르세요. 그는 집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하늘을 집었습니다. 왜 하늘입니까? 높아서가 아니라 막혀 있어서입니다. 치료사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막힘을 느끼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장과 유리와 철망의 겹. 치료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은유를 줄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점심즈음 복도에 낯선 카트가 지나갔습니다. 표지에는 시설 정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트 위에는 전등, 배선, 작은 드릴, 라벨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창고의 모서리에 파란 펜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글자는 작았습니다. 기록실, 지하. 카트는 지나갔고 스피커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지, 점검 중.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는 소리를 차단하고 있었지만 빗줄기의 그림자가 창에 흐르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는 천장의 균열을 손바닥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균열은 한 줄로 시작해 두 줄이 되었고 세 번째 줄은 기록실로 향하는 화살표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점호에서 간호사는 덤덤히 말했습니다. 158 상태 안정.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라진 남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상태 안정이라는 말은 대개 격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일 지하. 소등 후 그는 화장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참으로 걸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한번 꺼졌다 켜질 때마다 발을 옮겼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종이와 금속 선반의 냄새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기록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137, 그 문은 직원 전용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물이 멈추면 길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기록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한동안 그의 눈을 보다가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은 결국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내일 밤 같은 시간에. 저는 보지 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을 닫으며 손잡이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이름은 또렷해졌습니다. 윤성우. 기억은 칼날이었고 동시에 열쇠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피커가 느리게 울렸습니다. 안정 유지. 규칙 준수. 그는 눈을 감고 다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록 확인. 이름 횟수. 그 문장이 오늘 밤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동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차갑던 철문이 열을 품었고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은 간헐적으로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스피커는 이미 3번의 안정 유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느렸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쥐고 다녔습니다. 금속의 표면은 닳아 있었고 끝부분에는 낡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R-13. 그는 그 문자가 어떤 문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 간호사가 말한 문장, 기록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가 머릿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숨소리, 먼지에 부딪히는 환기구의 떨림,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삐 하는 경보음. 그는 이불을 걷고 맨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닥의 타일은 차가웠고 먼지 냄새가 발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그 아래로 미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배수구 덮개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우, 시간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내려가도 됩니까? 아직 아닙니다. 경보 주기가 끊기면 그때 내려오세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실 아래, 09역. 목소리는 잡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덮개를 닫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에 열쇠가 다시 식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균열 틈에서 바람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이 건물 전체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전 의사가 병동을 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말수가 적었으며 눈빛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137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기억은 돌아오고 있습니까? 조금. 의사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방향이 아니라 무게를 갖습니다. 너무 많이 떠올리면 침몰합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침몰하는 건 싫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를 준비를 하세요. 내일 정오 특별 회진이 있을 겁니다. 의사는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메모지에는 R-13 열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그는 복도 끝에 진우즉 158 가 있던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표시등이 꺼져 있었고 문틈 아래로 흙먼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지만 벽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자들, 물, 기록, 길. 그는 그 세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그의 식판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계단 밑 전등이 꺼집니다. 그녀는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떠났습니다. 이름표에는 아무 숫자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지워진 명찰. 그는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숫자를 잃은 사람만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아래의 열쇠를 다시 쥐었습니다. 스피커가 2번 울렸습니다. 안정 유지, 규칙 준수. 이어지는 3번째 문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루프가 끊긴 것입니다. 그때가 신호였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 아래 전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어둠. 그는 벽을 더듬으며 손잡이를 찾았습니다. 손잡이 옆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R-13. 그는 열쇠를 넣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 안쪽은 좁은 통로였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그가 한 발을 내딛자 벽면의 작은 불빛들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전선이 땅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끝에는 오래된 철문이 보였습니다. 철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실 접근 금지.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바람이 밀려 나왔습니다. 안쪽에는 수십 개의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서랍에는 숫자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106, 124, 158. 마지막 서랍에는 137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잡이 위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열람 금지.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 끝이 정확히 그 자물쇠에 맞았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일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기록지, 두 번째는 입원 사유 보고. 그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윤성우, 35세. 전직 데이터 분석가. 반복적 불면과 환청 증세.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보호 입원. 그 아래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 유영 씨. 비자발적 진술자.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족의 요청이라는 문장을 따라가며 펜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명 옆에는 또 하나의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D, K.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입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사 가운의 흰색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그 젊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병동의 실험 책임자 도경민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죠. 왜 나입니까? 당신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장 적합했습니다. 기억을 조작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면 완벽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실험이라니 사람을, 기록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증명할 수는 있죠. 당신은 증거입니다. 의사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곳을 나가려면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윤성으로 돌아가면 실험은 실패입니다. 그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실패하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병동 전체에 경보가 퍼졌습니다.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이상 발생. 비인가 접근.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손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철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나는 번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윤성우입니다. 붉은 빛이 그를 삼켰습니다. 경보음이 병동을 흔들었습니다. 붉은 조명이 천장과 벽을 번갈아 비추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기계음이 귀 안쪽을 찢었습니다. 비인가 접근. 모든 구역 봉쇄. 철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다시 밀어넣고 떨어진 열쇠를 주었습니다. 손끝이 타는 듯 했습니다. 통로 끝에서 요원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복장, 헬멧, 그리고 전기봉의 미세한 진동음.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지. 손을 들어라. 요원의 목소리는 훈련된 톤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열쇠를 꽉 잡았습니다. 손을 들어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쪽 벽의 캐비닛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캐비닛 위에는 오래된 소화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원이 접근하는 순간 그는 분말을 분사했습니다. 하얀 먼지가 폭발하듯 터져 나오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틈을 타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벽을 스쳤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경보음이 머리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문 하나를 밀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실 출입금지 표지판이 부서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 뒤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계단 끝에는 작은 철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R-13.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낙서처럼 글자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 기록, 길, 자유. 그가 몇 걸음 나아가자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우.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58 진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군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죽기엔 일이 남았죠. 여길 나가는 일 말입니다. 어떻게? 이 통로는 옛날 경리병동 때 쓰던 탈수 배관입니다. 멈춘 물이 길이 됐습니다. 당신이 찾은 열쇠는 출구의 마지막 잠금입니다. 그는 숨을 골랐습니다. 의사 도경민, 그 사람은 실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상이었죠. 기억을 조작해 반응을 관찰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통계의 일부였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록을 없애야 합니다. 그게 탈출보다 먼저입니다. 없애다니요? 기록이 남으면 다시 붙잡힙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숫자지만 밖에선 파일 번호가 됩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층, 관제실 서버. 내가 경로를 열겠습니다. 당신은 방화장치를 작동시켜요. 진우가 앞서 걸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위로 이어진 철문 사이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녹슨 철에 긁혀 피가 배었습니다. 문을 밀자 좁은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였고 화면에는 LOCKDOWN MOD라는 글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콘솔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그가 케이블을 뽑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보안 해제 코드, 입력 완료. 그는 방화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벽면의 유리 케이스 안에 빨간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모든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경보가 완전히 울리면 문이 닫힙니다.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난 남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문을 잡고 있어야 하니까. 그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갑시다. 윤성우, 이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름을 되찾을지, 세상을 잃을지. 진우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믿죠. 그 자유에 내 이름을 맡깁니다. 경보가 다시 울렸습니다. 붉은 조명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요원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화 스위치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모니터들이 하얗게 번쩍이며 꺼졌습니다. 전력선이 끊기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의 허밍이 멈췄습니다. 이어서 화염 경보가 터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진우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요. 그는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문턱 앞에서 진우가 멈춰 섰습니다. 어서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성우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천장에서 철제 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그를 밀었습니다. 가요. 철제 소음이 폭발하듯 울렸고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통과한 뒤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진우의 모습이 물속으로 흐려졌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붉은 경광이 터널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 외쳤습니다. 진우.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위쪽 철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손바닥의 열쇠로 문을 걸었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닫히며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경보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계단 끝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머릿속은 차분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이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처음 보는 색이었습니다. 병동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빛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진우, 내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문을 밀자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그 너머로 회색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신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흙이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경보음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엔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의 상처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붉은 빛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조망의 틈을 비집고 몸을 통과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숨이 쓰라렸지만 그것이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언덕을 올랐습니다. 하늘이 희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빛 속에서 손바닥의 열쇠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멀리 던졌습니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름이 남았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 우리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쓰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병원은 불길 대신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화염은 이미 꺼져 있었고 하얀 수증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땅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바닥이 얼얼했고 손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스며나왔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그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들판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저 멀리 국도 표지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5km 동진시. 그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글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글자는 자유로 읽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풀잎이 발끝을 스쳤고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는 금지된 감촉이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날갯짓이 공기를 흔들며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의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신주 위에서 전깃줄이 윙윙거렸고
그 소리가 인간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살아라.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진우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길가의 배수로에 고여있던 물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긴 병동 생활 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눈동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윤성우.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공기가 떨렸습니다. 그가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은 소리와 동시에 세상에 닿았습니다. 번호가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중년의 남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시간에 여긴 왜? 그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입안에서 이름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가까운 읍내까진 갑니다. 그는 트럭의 문을 잡고 올랐습니다. 시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뒤로 병원이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운전석 라디오에서 뉴스를 읽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진시 인근 재활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인명피해 없음. 그 문장은 누군가의 존재를 지웠지만 동시에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빛 속에서 마지막으로 웃던 표정. 당신은 나를 세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트럭이 시 외곽을 지나갈 즈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고 손등의 상처 위에 닿았습니다. 빛이 피를 건드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어제까지 열쇠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자유의 형태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빛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윤성우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 씨, 좋은 이름이네요. 어디로 가시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운전기사가 웃었습니다. 요즘 그런 데 찾기 힘든데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흘렀고 산등성이 너머에서 새들이 울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지 않은 채 듣는 빗소리, 바람, 사람의 말. 모든 소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듯 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읍내까지 도보 10분쯤 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가요, 성우 씨. 그는 트럭 문을 닫고 길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병원에서 맡던 인공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풀과 흙, 먼지, 그리고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 끝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기록 보존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기록을 넘는다. 그 문장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햇빛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느새 경보음도 번호도
스피커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바람과 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은 이미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안녕, 진우. 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들이 다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빛이 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윤성우라는 이름이 처음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